사격에 나선 이준석 대표는 이재명 후보의 업무 추진비 논란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으로 재임했던 7년 6개월 동안 썼던 업무 추진비 내역입니다. 2015년 3월 26일 하루 동안만 21차례 법인카드를 사용했는데 점심 명목으로 9번, 저녁에 9번 395만 원어치를 결제했습니다. 2014년 1월과 2015년 3월에도 점심 식사 결제 용도로 법인카드를 5차례씩 사용했습니다. 야당에선 엄청난 분신술, 세금 도둑이라며 비판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법인카드를 하루에 9번씩 밥 먹었다고 하면서 결제를 한단 말입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세금 도둑이란다, 여러분! 계속되는 업무 추진비 논란 어떻게 보실까요? 2014년 3월 28일이던가요? 그날의 경우 보면은 점심이 9차례, 저녁이 9차례 이래서 18번의 식사를 한 것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거기에 대해서 캠프 쪽에서는 회계를 뭐 하루에 한꺼번에 처리해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회계를 그렇다라고 하면 조금 더 명확하게 하지 않은 것은 사실 아니냐 이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이고요. 국고손실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엄격하게 다뤄야 할 문제인 것은 사실이다. 아니 근데 정말 초밥 10인분은 누가 먹었을까를 가지고 나는 그게 사람들이 다 궁금해. 그걸 궁금해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좀 물어봐줘요. 김혜경 씨의 사적 업무를 본 5급 공무원 배모 씨는 7급 A 씨와의 대화에서 과도한 음식 주문에 의문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사모님 진짜 양 많으신 것 같아요. 나는 개인적으로 기생충이 있다고 생각해. 어떻게 그게 10개 10인분을 아드님들이 드시나? 뭐 풀구간 미스터리야. 나한테 맨날 그랬어. 그걸 진짜 다 드시는 거냐고. 이재명 후보 부부가 살고 있는 경기도 순회동의 아파트입니다. 이 후보 자택의 바로 옆집에 등기부 등본을 떼봤습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지난 2020년 8월 9억 5천만 원에 2년간 전세 계약을 맺은 걸로 나옵니다. 당시 공사 사장은 리틀 이재명이라 불릴 정도로 이 후보 최측근으로 꼽힌 민변과 참여연대 출신의 이헌욱 변호사였습니다. 비슷한 시기 경기주공 본사가 운영하던 직원 합숙소는 모두 14개. 가장 많은 건 3인용 합숙소였는데 전용 면적 기준으로 모두 59제곱미터였고 전세 보증금은 2억 원에서 3억 원대 중반이었습니다. 4인용 합숙소 2곳도 전용 면적 123제곱미터에 보증금은 4억 초중반대였는데 이 후보의 옆집은 같은 4명이 사는 용도였는데도 30% 이상 더 크고 2배 이상 비싼 겁니다. 대려고 평직원들이 무슨 배짱으로 65평짜리 얻어달라고 합니까? 제대로 머리가 있는면은 반려시키죠. 경기주공 직원들만 작성할 수 있는 한 인터넷 게시판엔 사장이 아파트 동호수를 직접 지정해 계약했고 합숙소 기한은 부장급 직원이 직접 했다는 폭로글이 올라오자 국민의힘은 리틀 이재명으로 불린 이헌욱 전 사장이 직접 답해야 할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전 사장은 이 후보 옆집에 합숙소가 있다는 것도 몰랐는데 자신이 동호수를 지정했다는 건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했고 공사 관계자는 바쁜 평사원 대신 부장급 직원이 기한을 올린 건 사실이지만 직접 거주를 위한 것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 후보 측 역시 전세 계약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선대 조직을 분당해 둘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던질 게 없으니까 별걸 다 던진다. 그게 왜 대선 이슈인지 잘 모르겠어요. 아마 새로운 정부 들어서면 이제 국회 청문회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가 아마 법카, 법인카드 조건이 될 것 같은데 아마 저도 공무원 생활 해봤지만 말이죠. 법인카드 그 아슬아슬합니다. 아마도 그 걸면 안 걸릴 사람이 거의 없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그 정도로, 조건 바뀌면 네. 일단 빨리 안 물러나는 기관장들은 법인카드 사용 내역부터 들여다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뭐 공직자 검증의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독일 같은 경우에는 장관이 공무로 비행기를 타잖아요. 그럼 마일리지가 쌓이잖아요. 그 마일리지 사적으로 사용했다가 잘리고. 외무장관이 그랬죠. 그다음에 이제 또 어떤 장관이 법인카드로 가가지고 머리를 한 거거든요. 근데 그게 자기는 이제 공식 행사에 나가기 위해서 머리를 한 거다라고 했지만 그건 왜 네 돈으로 해야지. 그래서 잘리고 이번에도 스웨덴 그 부총리 지명자가 초콜릿 샀다가 좀 이렇게 됐잖아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이런 거 왜냐하면 공사 구별이 돼 있느냐 안 되느냐 이런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좀 네거티브랑 좀 분리해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민주당이 야당 시절에 빛나는 역할을 했었던 게 뭐가 있느냐면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에서의 기준점들을 세운 맞아요. 겁니다. 그래서 뭐 논문 표절, 그다음에 음주운전, 뭐 자녀 뭐 위장전입, 뭐 부동산 뭐 다운계약서, 하여간 이런 거에 걸리면 이렇게 아웃시키는 뭐 5대 기준, 7대 기준이 민주당이 만들었습니다. 근데 민주당이 야당 시절에 이렇게 했기 때문에 민주당이 집권하면 저 정도 훌륭한 정부가 들어서 도덕적으로는 걱정 없겠구나 이렇게 했는데 부끄럽게도 민주당이 내로남불 해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어려운 상황을 스스로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면에서 민주당이 더 변화하고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만큼 이번에 이제 김혜경 씨의 업무 추진비 관련된 논란이 그래요. 유인태 전 의원이 말하는 것처럼 그럼 도지사 부인들이 직접 장 보는 사람이 뭐 얼마나 있겠느냐라고 얘기하시는 것처럼 과거엔 그랬을 수 있겠지만 지금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적어도 이 논란이 있고 나서 대한민국 정치권이 대한민국의 공직자들의 국민들이 기대하고 있는 그 기준이 더 높아졌기 때문에 그걸 잘 지켜나가야 되지. 이 경을 치고 나서도 그 뒤에도 야 이제는 지난번에 논란 봤지? 그러니까 카드를 더 세밀하게 써야 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를 분명히 다시 말씀드립니다.